토트넘으로 간 양민혁이 유스 아카데미 수준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찌라시겠지만 자극적인 말이 왜 나오는지 민혁맘 관점에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명단 포함. 기사가 무색하게 1월 9일 카라바오컵 준결승에 등번호 18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양민혁 선수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이자 가장 엉망인 경기였죠. 3대2로 패한 1월 19일 22라운드 에버튼전에서도 벤치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출전이 유력해 보였던 FA컵 오브리그 상대 테머스를 상대하는 경기에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아쉬웠지만 경기를 봤던 사람으로서 오브리그 팀에게 연장까지 가는 토트넘을 보면서 저는 납득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나이 20살, 만으로 따지면 생리도 안 지났기 때문에 만 18세인 선수가 빅리그에서 당장 데뷔하면 좋겠지만 김지수 선수를 보듯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물론 김지수는 센터백이지만 별개로 토트넘의 상태가 최악입니다.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입니다. 사우스햄튼은 5대0으로 이기고 울버햄튼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심지어 1월 들어서는 모두 1점 차이로 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가지가 먼저 날아갈 수 있지만 리그 명단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한 국면에는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일단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해결하려고 데려온 솔랑케가 지금 부상이고 그 자리를 간간히 대신하는 브레넌 존슨조차도 지금 부상을 당했죠. 히샬리송의 꾸준함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손흥민 스트라이커 전술을 선택하고 있고 와중에 히샬리송이 득점을 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감독이 상황이 타이트하거나 좋지 않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대응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주전조를 꾸준히 갈아넣고 이적 시장에 진짜 큰 돈을 써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 저 선수를 다 써보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래 전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부상도 많은 상황에 양민혁을 올린 것은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기용을 염두에 두고 분위기를 익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이 이미 다 간파당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리버풀 감독을 맡았던 브랜던 로저스를 생각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격 축구를 추구하고 상대 진영에서 점유율을 높여서 압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셀틱에서 그렇게 성공했고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의 성공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셀틱은 리그에서 전통적인 강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코하마는 당시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를 압도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빠르기로는 말할 것도 없는 프리미어리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1년차 때 선전을 하다가 후반기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올해는 보완을 하거나 선수로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프리시즌부터 뒷공간을 노출해서 골을 먹는 모습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신뢰를 받고 있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경질을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양민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유스 레벨 게임처럼 팀 딱 옮기고 바로 기용해서 주전으로 뛰면 좋겠지만 현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장 2024년 K리그 1에서 양민혁은 38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리그 전경기 출전이죠. 37경기가 선발이고 1경기가 교체 출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고3짜리 선수가 전 경기를 다 뛰었다는 말이죠. 와중에 12골 6도움 공격 포인트를 18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강원FC의 준우승의 주역이자 주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한 후 12월 중순 조기에 토트넘에 합류를 했습니다. 12월 23일 마지막 경기 29일 K리그 시상식을 마치고 보름 정도 쉰 후에 넘어간 상황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토트넘은 시즌 중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리그의 반환점을 돌았고 신체적으로 리듬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축구적으로 따지면 체력적으로 양민혁은 방전이고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프로 첫 해를 풀시즌으로 뛰었고 와중에 대표팀까지 다녀왔습니다. 휴식을 2주만 취하고 토트넘의 요청으로 조기 합류를 하기까지 했죠. 휴식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피지컬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출전을 강행했다가는 큰 부상이 생길 위험이 있고 큰 부상은 나중에 만성적인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옮기는 수준이 아닌 리그로 옮겼고 문화와 날씨가 다른 나라의 리그로 넘어왔습니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주목을 받은 것과 별개로 얼마나 언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리그와 축구 스타일의 적응을 위해서 U21 팀에서 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만 18세의 나이로 유럽 빅리그에 데뷔해서 골을 넣기도 했지만 아예 유럽에서 단련해온 것과 양민혁의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양민혁이 데뷔 시즌에 팀을 2위로 올리고 그 과정에서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대단한 시즌을 보냈지만 귀하게 키워가야 더 오래 볼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스 아카데미 수준 아시아리그 출신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는 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즌이 끝났고 K리그였다면 동계 훈련을 갈 시기입니다. 지금 한참 리그를 뛰는 선수들과 달리 양민혁의 몸 상태는 비시즌에 가깝다는 것이죠. 당연히 체력적인 수준이나 경기 감각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체력적인 지표나 훈련의 성과가 지금 시즌을 치르는 선수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올 시즌 남은 기간 적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용할 생각이 있으니까 올려놓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참 예전이지만 2013년 겨울 QPR로 이적한 윤석영은 명단에도 못 들고 시즌이 끝났었고 그 다다음 시즌에서야 경기에 제대로 기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민혁의 지금의 시기는 당연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 18세 함부르크에서 데뷔골을 넣은 손흥민이나 만 17세에 라리가에서 데뷔한 이강인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 둘은 유럽에서 훈련을 하고서 그곳에서 프로에 데뷔한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양민혁은 K리그에서 데뷔한 해 풀시즌을 치른 상태에서 빅리그로 몇 계단을 스텝업한 상태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넘어간 정상빈은 취업비자 문제이긴 했지만 2시즌간 그라스호퍼에서 뛰다가 결국 MLS로 넘어갔듯 리그를 옮기는 적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천천히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 K리그에서 양민혁이라는 포텐셜을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해야 토트넘의 제2의 손흥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양민혁 선수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면 안 돼? 양민혁이 한국에 돌아오는 건 안 되지.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회 잘 받으면 한 건은 할 것 같은데 5년 계약이라는 것 같아. 5년 계약하고 보통은 유럽은 5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또 계약을 갱신해. 손흥민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갱신했고 초반에 4년 계약하고 뭐 또 3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2026년까지 돼 있는 거거든. 연장 옵션을 발동했잖아. 원래 25년까지였는데. 그래서 뭐 양민혁은 기회를 받다가 막말로 감독이 바뀌면 임대 갈 수도 있고 나는 임대 간다고 해서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비슷한 연령대 김지수가 1군에서 지금 어차피 풀 주전을 못 뛰고 있지만 뭐 배준호나 엄지성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는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2부 리그 같은 데 가서 경험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직은 만 18세잖아. 그러니까 U21 팀 가서 2군에서 좀 올 반 시즌은 뛰어도 난 상관없어. 올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뛰면 좋은데 그게 뛰지 못한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겨울에 합류했고 원래 뭐 들테면 형이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6개월째 팀원을 보강할 수 있어. 그러면은 형은 길게 보고 사람을 뽑을 거야? 아니면 당장에 필요한 사람 뽑을 거야? 당장에 필요한 사람. 원래 겨울 이적 시장, 그러니까 중간 이적 시장은 그게 정답이야. 근데 이 선수를 겨울에 합류시켰다라는 건 원래 여름에 합류시키고 싶어 했어도 K리그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겨울에 합류를 시켰잖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육성할 선수니까 계약 기간 오래 해놓고 당장에 필요한 선수였으면 아마 당장에 기용을 했을 거야. 겨울에 왔어도. 근데 길게 보고 길게 육성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천히 스텝업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 선수를 1군 엔트리에 자꾸 포함시키는 것도 1군에서 결국에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1군 엔트리에 포함을 시켜서 이 경기장의 분위기, 온도, 습도 그리고 이 함성, 사운드 결국엔 선수들도 왜냐면 그 다른 예지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란 원정 가면 되게 힘들대. 왜냐면 경기장에 여자가 출입이 안 되니까 아자디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들어가거든. 아자디 스타디움 10만 명이 우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압도당한다 하더라고. 왜 양궁 선수들도 소음 훈련 때문에 야구장에서 양궁 쏘고 이런 것처럼 그 분위기도 적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남은 기간 동안 뛰면 좋겠지만 뭐 안 뛰어도 이 선수가 과연 내년엔 기회를 못 받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하지.